방금 소개받은 이철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이 자리를 많이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와서 이 강당을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는 걸로 또 준비도 하고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좀 어수룩합니다. 그렇게 세련된 강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문 소개받은 대로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를 쓰는 것은 체험 또 현장 실제로 제가 작품을 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느끼는 거라 오히려 약간 러프하지만은 싱싱한 회처럼 약간 비린내가 날지 몰라도 어수룩할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정화시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그러니까 오늘 강의 주제가요. 사실 거창해요. 미술이 도시를 살린다. 약간 사기성도 있어 보이고 진짜일까? 약간 자기 좋은 쪽으로 너무 만든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따 보시면은 과연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아마 놀라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도시를 살린 사례, 스페인 빌바오, 일본의 나오시마, 영국의 게이츠헤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언제? 약 20년 전, 1990년대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일어나서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됐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새롭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 연구했던 프로젝트, 저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제가 제 소개를 한다는 게 사실 이 페이지가 제일 쑥스러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봐주세요.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저는 오직 저는 미술밖에 몰랐고 공부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야간고등학교도 다녔고 겨우 야간 대학원도 나왔고 정통 조각가도 아닌데 또 미술교육과 나와가지고 작품을 하고 이런 데서 어수룩해요. 단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 작품은 제가 2008년도인데 높이가 30m고 여러분은 아직 잘 몰라요. 이게 제주도에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데 용두암 근처예요. 용머리, 용이 여의주를 타고 가는 거를 미니멀하게 이렇게 미술 용어기도 하지만은 현대 인문학 용어예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맨 끝에 여의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미술 전문학 박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체해 주세요. 이게 바지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지선이라는 것은 배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배인데 물건을 싣고 다니고 크레인 역할을 하는데 배로 이거를 3단계로 하나, 둘,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옮겨서 조립하는 과정이에요. 바다에서는요. 폭풍이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실을 날짜가 한 달에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돼요. 풍랑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울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이 봤어요. 단지 책임감 있게 완수했고 이 작품은 제 작품의 대표작으로 남아있어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작가들이 공모에서 전국적으로 관공서에 설치한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두고도 이름이 남고 기록이 되고 자랑스럽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공사에서 전국 공모를 했어요. 진주에 신사옥을 만드는데 천년의 나무를 상징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출품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좀 특이해요. 이게 뭘로 됐을까? 벌집처럼 됐는데 이게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조립하는 것을 하여튼 어떤 계기로 이 머리 나쁜 사람, 공부 받은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찾아내게 됐고 마침내 성공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LH에서 광고할 때 동영상으로 제일 먼저 이걸 띄우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저도 스스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청량님께서 말씀하신 위화도 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웃고 있죠.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여러분 당장 책상 밑에 쇠를 만져봐도 이 강한 쇠를 어떻게 절단해갖고 저게 가능할까?
가능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했는데 위아더 원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뒷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으로 다 돼요. 여기 오늘 페이지가 너무 많긴 하지만은 그림이라 그냥 대충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작가인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한반도의 통일, 또 뭐 남북한의 만남, 전쟁 없음, 이런 거 너무 흥분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을 만나는데 처음에 제 C마크 호텔이라고 강릉의 호텔을 제가 가족 여행을 가서 묵는데 거기에 현송월이가 나타나요. 기자들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는데 여기 현송월이가 바로 여기 지나가고 저는 이렇게 가는데 그 설레임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북한 사람인데 기자들이 난리가 나고 현송월 보니까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데 영등포 구에도 되게 미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긴 해요. 좀 있으면 또 오실 것 같긴 하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상한 게 모기탕에서 이걸 구성했어요. 여기 이제 위에 이게 하트인데 똑같은 하트가 서로 살을 딱 맞대고 있는데 파이프로 관통을 했어요. 그리고 위아더 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거 북한에다가 선물하면 어떨까 하고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예술가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무모해요. 바보 같고 쟤가 뭐 대단하다고 네가 뭔데 네 작품을 갖다가 북한에 갖다 준들 청와대에서 받아주겠냐. 근데 막 저는 참 그게 옛날부터 있잖아요. 청와대로 막 투서는 아닌데 무슨 민원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거래요. 신기하게 답은 오더라고요. 귀하의 의견은 좋으나 뭐 어떤 여건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으로 또 보내요. 또 탁현민이라고 그 행정하는 젊은 사람 있죠. 어떻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선물 가지고 뭐 사주고 번호를 따요. 탁현민한테 보내요. 탁현민 절대 답 안 줘요. 답 안 줘요. 답 캔슬됐어요. 그러다가 떠오르는 게 이걸 이제 만났어요. 이분 저 사진 보고 또 감동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성향은 여러분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고. 통일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하다 이걸 구상하게 된 거예요. 이 작품을. 아래쪽으로 이제 보이죠. 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 이거죠. 이게 컴퓨터로 그래픽을 해서 작품,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고요. 이거는 실제예요. 똑같죠. 컴퓨터를 설계하면은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만나자. 저 얼굴인데 똑같이 재현하면 나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왜? 김정은 얼굴 똑같이 하고 날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다. 바꾸자. 방가사유상의 얼굴. 또 선남선녀. 그냥 착한 사람들의 만남. 또 남녀, 이상가족. 가장 대표적인 보편타당한 한국인의 얼굴을 만들자 해서 만들고 고개를 숙이고 기대고 온갖 시도를 다해서 이 포즈를 만들었어요. 왼쪽은 여자일 기도 하기도 오른쪽은 남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설치하게 됐고요. 작가로서 이보다 영예는 없대요. 너 대단하다고. 광화문의 촛불광장의 그 경복궁 앞에다가 작품을 설치한 사람은 이순신하고 동상,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놈들은 너무너무 설레고 그래요. 며칠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 측근에 연락이 와가지고 광화문에 내년 3월 말까지 설치인데 연장하자. 반응이 좋다.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사진 찍어가요.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은 또 그 태극기 부대들이 여기다가 가르침을 받고 뭐 죽일 놈, 뭐 새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봤어요. 너무 속상해요. 가서 막 나한테 욕하고 여기다가 사인펜을 너댓기를 몰래 넣어놔요. 그리고 주말마다 나와서 낙서하더라고. 그런데 다시 꺼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인펜을 싹 없앴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가 너무 거창한데 저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술로 세상을 뭔가 좀 영향을 주고 싶어요.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이순신 장군 상인데 높이가 100m를 가상한 거고 지금 이런 쪽으로 지방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일단 준 상태예요. 내부는 이순신 기념관, 이순신 박물관, 역사관, 에스카레이터로 쭉 타고 올라와서 위에서는 전망대로 남해를 또 그 목포나 뭐 이런 바다를 쫙 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만들면요 돈 많이 벌어요. 몇 배를 법니다. 이런 기법은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작가는 겸손해야 된다는데 지나치게 겸손하면은
그게 별 볼일 없대요. 약간 욕먹더라도 제 포부를 말하는데 겸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빌바오 운명을 바꾼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라는 운명을 바꿨어요. 지역 이름입니다. 미술관이 바꿨어요. 빌바오는 어디가 있냐면요. 바스크 지방입니다. 저 위에 있죠. 바스크 지방이고 스페인입니다. 카탈루냐, 카스티아 이 세 지역이고 스페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훨씬 더 심하게 독립을 원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세금 다 내갖고 너네들이 먹고 사니까 우리는 독립할 거야. 이게 바스크 지방입니다. 바스크 빌바오고 여기가 게르니카라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생각날 거예요. 게르니카 폭격. 느닷없이 나치 그 독일군이 스페인의 북부 게르니카 지방을 폭발해버려요. 다. 그냥 실험 삼아서 괜히 상징적으로 해버려요. 그 지역이 바로 바스크 지방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잘 살았대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잘 살았는데 망합니다. 철강 산업이 쇠퇴돼서 망하고 실업자가 35%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실업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실업률 알아봤어요. 이 말 때문에 3.5%래요. 자, 3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홍수도 나고 도시가 비어지고요. 테러가 일어납니다. 저기 바스크 지방의 ETA라고 독립주의고 무장하고 얼굴 가리고 난리가 나요. 뭐 폭격, 뭐 총 쏘고 이 정도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난리 났죠? 여기서 고민하다가 빌바오 정부는 행정부에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건가? 도시가 사람들이 따르고 망하고 거의 소위 말하면 저주받은 도시가 됐는데 첫 번째 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 세계적인 석학자 외국에서 초빙해서 그 사람의 자문을 얻자. 그래서 만난 게 필립 코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나이가 좀 많이 먹고 마케팅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판매한다. 또 어떤 부활시키고 뭔가 흥행을 일으킨다는 그런 사람. 도시를 판매한다. 발상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당신이 이 도시를 살릴래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빌바오에는 에펠탑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보는데 또 이 말을 해요. 파리에 일 보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다 에펠탑 보러 가고 그래서 파리가 유명해지는 거지 에펠탑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에펠탑이라는 상징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빌바오만의 정체성을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의 말을 하고 이 사람 말을 신기하게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자, 필립 코틀라는 사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마케팅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재미나는데 헨리 포드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읽어보는 건 제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가난한 빈민가가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직접 말을 물어보고 니들이 뭘 원하냐 뭘 하느냐면은 난리 난다는 거죠. 뭐 우리 비세니까 천장 막아달라, 뭐 도로 놔달라, 차라리 쌀을 주라, 밀가루를 주라, 보건소를 지어주라. 각각의 니들을 말할 뿐이지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전문가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 시간 연구해서 엔수호를 찾아가고 그걸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볼 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행정가들, 정치가들이 괜히 그 사람 말 듣고 다 들어줄 것처럼 듣고 행동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일단 의견 조합해갖고 거시적으로 뭔가 제안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나는 정말 와닿았어요, 이 말이. 자, 빌바오 미술관을 한다니까 그 시민들이 좋아했을까요? 이 아줌마 보이죠? 난리 났죠? 돼지 목에 진주냐? 미술관이 웬 말이냐? 우리나라랑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저는 이게 강의하려고 수많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뭐 언어 다 번역되니까 찾아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반대하는 용어는 똑같아. 차라리 뭐 돈으로 주라, 뭐 미쳤냐? 차라리 그것 바에는 뭐를 하라, 뭐 이런 거죠. 성공을 했죠. 이제 바꾸게 알겠어요. 이렇게 반대해도 빌바오 정부는 미술관을 결정합니다. 미술관 중에서 아무 미술관은 안 되겠죠.
아무 미술관은 안 되는데 미술관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로 할까 하다가 구겐하임 재단이라는 걸 알게 돼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어떤 미술관 재단이고 또 집안이에요. 히트치고. 그래서 거기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토마스 크랜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미술관 하고 싶다. 잘 됐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토마스 크랜스 입장에서는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치 나타났네. 잘했다. 그리고 잘해갖고 보냅니다. 알았어. 그리고 따로 이 사람이 하는 게 독특해요. 프랑크 게리를 만나요. 자, 스페인에서 미술관을 만드는데 우리가 미술품 빌려주면 됐지. 니들이 건물 주면 미술 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프랑크 게리 미국 건축가를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요. 네가 하게 될 거다. 하게 되면 어떠니까 미리 가보자. 미술관 부지도 다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모가 일어나는데 이소작기, 힌멜브루 이제 세 사람의 지명 공모를 한 게 돼요. 자, 여기에 필요한 적절한 사람, 세계적으로 센 사람 세 사람 붙이자. 경쟁을 붙였는데 이미 아까 토마스 크랜스가 미는 이 사람하고 사실상 나는 내정이라고 생각해요. 돼갖고 된 거예요. 당선이 됐죠. 프랑크 게리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 사람이 내정이 됐을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 왼쪽에 보면 이제 과학 실험하는 꼬마 같죠. 이 사람이 실제로 14몇 살 때 과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가 죽을 뻔해요. 과학자가 되려고 했대요. 자유로운 상상과 어떤 발명과 창조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낙서 같은 드로잉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미술관의 초기 그림이에요. 예술가들도 엄청난 게, 저도 이렇게 낙서하거든요. 볼펜으로 막 신문지 쪼가리에다가 막 해갖고, 떠오른다 그러면 이걸 갖고 뭐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의 스타일을 보시라고 이 작품을 내놓은 겁니다. 프랑크 게리가 이런 작업을 해요. 건물이 찌그러져 있고, 종이를 막 A4 용지 찌그러 놓은 것 같은 건물도 있고, 여기는 루이비통 건물이에요. 루이비통 미술관 뒤에서 미술관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웃고 있는 게 바로 프랑크 게리입니다. 맨 위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지금 디즈니 재단의 그 건물이고. 자, 이 사람에 대한 특징 얘기해 보죠. 이거는 좀 사실은 빌바오 미술관이 성공한 다음에 이런 건물들을 짓게 돼요. 빌바오 미술관이 너무너무 히트를 쳐놓으니까 한 4년 만에 100건의 건축 의뢰가 들어옵니다. 다 거절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줄게요. 맨 왼쪽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바로 저게 뭘까?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이거를 건축주가 프랑크 게리를 만납니다. 이거 호텔을 지려고 하는데 당신 설계 좀 해주라고. 너무 작아서 안 한다. 대답을 안 해요. 여러 번 만나요. 안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게리 씨. 그러니까 내 나이를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나이 많아 죽겠는데.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알게 해주십시오. 1929년생이라 했더니 1929년생 와인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따줍니다. 이게 마시고 하고 일단 기분이 좋아지지 한 잔 먹으니까.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네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이게 호텔입니다. 세계적인 호텔이고 스페인에 가 있고요. 그 스타들만 간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로니 안젤리나 졸리니 이런 애들이 가서 먹는 데고 가장 비싸답니다. 하여튼 그런 이료가 있고 그런 스타일의 프랑크 게리입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참 이런 인물 탐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일반적인 역사로서 성공했다 이런 인문학적인 게 아니라 어떤 비하인드가 있을까? 게리는 어떤 사람인가? 똑같은 일 하기 싫다. 일반적인 일은 재미없어요. 나는 안 한다는 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 드로잉이 이렇게 모형이 돼가지고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철골 골조고 마지막 이렇게 건물이 점점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이게 더 씌우는 게 바로 마감이 특이해요. 티타늄입니다. 항공기의 비행기 마감 재료인데 그걸 하게 되고 반짝반짝하니 폼나죠. 일반적인 건축 자재가 아니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멋지죠? 자유로워요. 미술관 자체가 작품이랍니다. 이 안에 미술품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은 게 많은데 이 건물을 압도하지 못한대요. 오히려 미술관 보러 가는 거지 미술품 보러 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프랑크 게리는 건축가지만은 감히 조각을 건드려버린 거고 조각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죠. 하여튼 대단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것만 일단은 주로 보죠. 건축비가 1억 4천만 유로, 우리나라로 1,800억인데
구겐하임 재단 또는 그 빌바오에서는 30% 600억 갖고 나머지는 빚으로 시작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아름답죠. 이 건물을 설계할 때 프랑크 게리는 그냥 어릴 때 물고기 막 엄마가 죽이는 거 보고 물고기 툭툭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했을 때 그 물고기 모양 또는 배가 바다 위에서 약간 흔들릴 때의 모양 그런 거를 오버립시키게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탈 플러라는 애칭도 있고 꽃으로 그러니까 쇠로 만든 꽃 그리고 건물 내부보다는 작품이 더 유명하고 20세기 최고의 건물이라고 스페인의 국왕이 예찬을 하죠. 안 되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소리가 그 근처를 한번 이제 가볍게 보시죠. 이 다리가 미술관을 또 거의 지나가요. 이 도로가. 꽃으로 만든, 실제 꽃으로 만든 강아지예요.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이 도시 이미지가 이제 빌바오 효과라는 걸,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나타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앞으로 다 안 나올까요? 그랬구나. 자,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예상 관객이 35만이었는데 4배, 130만이 되고 그 수익도 20배인 2조 890억, 한 해 1000억 수입이 생긴답니다. 이 미술관 하나로. 자, 또 하나의 이유인데 스타급들 작가들이 들어와요. 신의 작가들의 스타급들 작가. 루이스 브로자라고, 이 사람 이제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마망이라는 작품인데, 거미 모습인데, 이 거미가 자기 엄마를 생각한대요. 거미는 해충을 잡고 이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엄마가 배 짜는 뭐 타피스트리 막 카페트 같은 거 만드는 일하는데, 그 거미가 시를 짜니까 여기서 자기 엄마를 연상하고, 이 작품이 하여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삼성 리움에도 들어와 있고 세계적으로 괜찮은 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제프 쿤스 작품에 아까 그 퍼피 꽃으로 만든 이 작품 단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하고 정말 좋은 작품도 많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스타가 됐냐면 이걸로 스타가 됐어요. 자기예요. 여자가 치치아 올리나라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포르노 배우예요. 실제 결혼을 하고 둘 다 이렇게 실제로 연애하는 장면을, 이 야한 장면을 찍어요. 그리고 이걸 사진으로도 팔고 조각으로도 팔고 자기 하는 과정을
또 그림으로도 바르고 일단 변칙적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 잘생겼어요. 사실은 유명해요. 우리나라 삼성, 우리나라 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이르면 하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에 60억 이래요. 또 여주에는 그 골프장에도 있고 한 200억짜리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스타급들 예술가가 없어요. 조각가가. 무슨 말이 다 수입해요. 그리고 크게 하려고 하면 이건 약간 제가 신세 타령 비슷하게 하는데 좀 크게 하려면 미움 타가지고 쪼개버려요. 10억짜리면 10개를 쪼개가지고 또 10개 작가하고 일단 스타는 안 나와요. 성계천에는 올덴북 있잖아요. 그게 30억인가 되는데 유인촌 그때 문화재단에서 수입하죠. 미국에서.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실제 제작되는 비용은 1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이 뒤로 빠지고 일단 다 수입해요. 좋은 작가는. 흥국생명 앞에 해머링맨이라고 생각나서 이렇게 망치질하는 거 수입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K-팝 스타들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미술도 K-팝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꼭 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아니시 카푸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이거 보면 알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크루드 게이트 이거 보러 시카고 다 갑니다. 반짝반짝 스테인리스 광인데 이거 막 얼굴 비치는 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사진 찍으려고 시카고 가면 전부 다 여기를 가요. 혹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뉴욕, 자유여신상, 시카고 다 또 해드려 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서 빌바오는 철강도시, 망했던 철강도시가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가 다시 됐고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여기서 데모를 합니다. 이게 데모꾼이에요. 소가 누워있는 것 같죠?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자들이 옷을 벗고 다 누워있어요. 저기에. 투를 반대한답니다. 유명한 장소니까 여기서 데모를 해야지 먹힐 거 아니에요. 빌바오 효과란 말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냥 아주 대표적이고 망했던 것도 예술적인 어떤 액션으로 랜드마크가 되고 또 그게 희망으로 되는 것을 빌바오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려갖고 우리나라 DDP 저거 있잖아요. 일종의 빌바오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DDP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게 됐고 실제로 동대문은 많이 성공을 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빌바오 성공의 두 인물 필립 코틀러의 자문을 받은 것 그러니까 빌바오 정부가 잘했죠.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 프랑크 게리를 추천한 사람이 아까 누구예요? 토마스 크레인스라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관장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었고 자,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빠져있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이 다음에 강의한다면 넣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역할이 커요. 자국의 어떤 건축가를 외국에다가 알리고 스타를 만들어줬죠. 그런 어떤 정신도 중요하고 약간 변칙적이지만은 3분의 1의 확률이지만은 미리 당신이 하게 될 거니까 현장 답사도 하고 다 하라고 하고 서포트를 해줬지 않겠어요. 그게 왜 나쁘냐 이거죠. 정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람을 찾았으면은 그 사람이 맞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주는 게 나쁘냐 이거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사로운 거 공정한 아이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의 영향은 끝났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다 안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스페인에 이제 일본으로 갈까요? 쓰레기 섬이었어요. 가깝습니다. 이게 가깝고 저도 한 3년 전에 갔었죠. 잘 살던 섬이었어요. 다 잘 살던 데였는데 재련, 구리 재련하는데 그런 게 어떤 이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좀 안 좋아지죠. 여기가 구리 재련한 폐 그런 오염물질로 망하게 되고 쓰레기 섬이라고 별명이 붙었답니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바꾸게 돼요.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후쿠다케 소이치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그룹이냐면 베네세 그룹은 교육사업, 교보문고 이런 그 문화를 콘텐츠로 사업하는 문화인데 여기서 국제 캠프장을 잃어서 뭔가를 해요. 근데 나우시마의 쓰레기 때문에 아주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기서. 그리고 섬 3분의 1을 매입해요. 그 싼 섬. 이제 노인밖에 없고 거의 망한 섬을 많이 사요. 그리고 사건을 일으키죠. 첫 번째 이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한 사람만 말씀해 주세요.
누구 같아요? 뭐 답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안도다도가 유명해요.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다음에 이거 보시면 돼요. 권투를 했어요. 공고 나왔어요. 대학도 안 갔어요. 권투 하는데 도저히 챔피언을 못 하겠대요. 싸움을 좀 잘했나 봐요. 챔피언이 자신 없으니까. 저는 제가 상상으로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한 번만 지면 나는 다시는 그 권투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챔피언을 못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이 사람은 또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책방에서 건축 잡지를 봅니다. 르코르비제랄지 세계적인 건축가 책을 보요. 그걸 보고 너무 감명해서 계속 따라하고 고치고 따라하고 자기가 그 그림을 복사해요. 남의 건축을. 그러면서 건축가가 됐는데 이제 다시 미국 가서 갑자기 독학으로 돌아다니면서 건축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고 후쿠다케 소이치르가 안도다도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을 어렵게 찾았다. 당신이랑 사거를 앞으로 뭔 일을 만들어보자. 나오시마 알지? 가봤지? 가보세요 하고 여기를 바다, 태양, 예술, 건축 이게 하나가 된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들자고 마치 그 이성계가 뭐 누구를 뭐 해갖고 조선을 만들자고 하듯이 이렇게 꼬드깁니다. 안도다도는 사실상 당신 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도 후쿠다케 소이치르가 세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 맨 처음에 베네스 하우스를 만들게 돼요. 이 나오시마 섬에다가 이 섬을 베네스 하우스라는 걸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호텔입니다. 방이 막 있는데 이 방은 특별하게 꾸몄어요. 예술가들한테 이 방 디자인을 하라고 해요.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방. 예를 들어서 피카소 방, 또 르누아르 방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술가의 방. 여기 되게 비싼 데고 유명한 데입니다. 자, 베네스 하우스의 내부에서 밖을 보는 거고 이것도 특이해요. 아무도 이렇게 설계를 못하죠. 미술관인데 안 보이잖아요. 땅속에 있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자연 경관이 이 미술관을 해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뭐 하려고 할 때 어디 섬에다가 그럴싸하게 멋지게 폼나게 찍고 그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정반대했어요. 땅속으로 철저하게 자연을 위하고 이 구멍 떨어진 대로 빛이 들어가고 이 빛으로 미술관을 조명을 하는 거죠. 이게 거의 조명을 안 해요. 지추미술관, 지중미술관,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안도다다오는 사실은 그 사람도 대단한 예술가예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고 달의 뒷면이라는 작품이 맨 처음에 공이 있는 거 불안하죠. 불안이 컨셉이에요. 제임스 터렐이라는 사람은 빛으로 깜깜한 방에다가 빛만 갖고 그 안에서 계속 연출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요. 여기가 나오시마를 가기가 어려우시면은 원주 쪽 뮤지엄 산에 가보시면 이 사람 작품 볼 수가 있어요. 제임스 터렐 거. 모네 작품도 있고요. 사진 절대 못 찍게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는 이제 이호환이라 우리나라 이제 화가인데 조각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작품 미술관도 있고요. 얼마나 여기 열정이 대단했냐면은 안도다다오가 나중에 말하죠. 후쿠다케 열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다는 더 이뻐지려고 했고 섬은 숲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연도 감동을 했다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면 저도 또 가봤어요. 그리고 저기 예, 찍고 또 이제 이 꼬마가 나중에 이 파이프 작업을 하잖아요. 얘가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가 막내니까 집에 가면 늘 달고 그 하늘 높이라고 그래 우리끼리. 하늘 높이 하면은 알았어요. 이렇게 손을 들어가고 하늘 높이 던져주고 받고 하는데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팔이 그날따라 아프더라고. 근데 그게 50견 같은 거였어요. 병원을 갔는데 계속 주사를 사인펜으로 표시해갖고 한 20방씩 놔요, 어깨에다가. 그리고 누워있다가 방금 주사 맞은 거 일단 그 주사 때문에 일단 작품이 나오게 돼요.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쿠사마 야유의 작품이죠. 유명한 호박 작가예요. 이 땡땡이 작가. 일본의 작가인데 약간 정신병, 지금도 정신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 유명해서 봐서 만져봤는데 내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바닷가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쇠로 하면 뭔가 변질이 되거든요. 이 염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시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섬이 됐고 낙원이 됐죠. 트리엔날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트리엔날레. 자, 저는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미술 축제가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비엔날레고 3년에 하는 것은 트리엔날레랍니다. 그거를 또 베네스의 후쿠다케 소이치로가 또 주관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하죠. 이 사람의 말을 후쿠다케 소이치로 말을 한번 보죠. 이거 할 때 이 사람의 철학이면서도 어떤 가치관이에요. 반대가 더 기쁘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대 안 하겠어요? 반대가 겁나서 반드시 반대하죠. 조명이나 아이디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반대는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모든 플랜은 내가 직접 한다. 정부나 관이나 여론을 통해서 했으면 아마 개성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내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 세 번째 말이 더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세속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은 좋은 어떤 미담이 있어야 된다. 나오시마를 통해서 우리 회사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이 사람이 꿈이었어요. 나는 진짜 솔직하고 진짜 기업 것 같고 와닿았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국으로 갈까요? 미술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때 인정합니까? 아직도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게이츠헤드는 작은 도시죠. 12만이니까 우리나라 하남 지역 정도 같아요. 영국의 북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역시 잘 살았대요. 근데 여기도 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석탄 산업에 광산 폐쇄를 마가렛 대처가 하게 되고 실업률이 20%니까 점점 나빠지죠. 가난해지죠.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여기 조치는 좀 다르죠. 위원회를 만듭니다. NGI, 뉴캐슬 새로운 성 게이츠헤드 이니셔티브, 새로운 게이츠헤드를 개발하자. 그리고 이 개발위원회를 만들 거죠. 위원회를 만든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을 만든 거죠. 모두가 책임지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는데 나는 상당히 느낌이 왔어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개인이라면 안 그렇게 못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거기 위원장이 이 사람인데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에요. 연극인이에요. 이 사람을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힘을 줍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 스타크, 아까 그 연극인은 자, 에펠탑이나 자유의 상 같은 랜드마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수송을 해요. 누구로 할 건가? 마지막 앤서니 카로하고 안토니오 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게이츠헤드를 상징하는 작품을 하게 돼요. 자, 누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청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쪽이죠. 혹시 아까 그 발표하셨던 분 안소니 카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의적이고. 저거는 창의적인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어떤 분은 옳고 어떤 분은 옳지 않는데 누가 옳다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일반적으로 난해한 것보다는 구상성 있는 거, 사실적인 거 더 선호해요. 세계적인 유명한 조형물들, 또 랜드마크가 되는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은 추상은 좀 없어요. 에펠탑 빼놓고는 다 구상성이에요. 자유여신상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런 점에서 안토니오 곰리가 선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게이츠헤드를 살릴 조형물을 할 건가 이렇게 구상을 해요. 이게 스케치입니다. 실제 스케치고 그 사람의 그 탄광촌에 어떤 목욕탕이 있던 어떤 언덕에다가 천사를 만들자. 그 천사를 그리고 북방의 천사라는 이름을 붙이자. 안토니오 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곰리의 작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예술가니까 이거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시체도 아니고 시커먼 것이 뭐 실존, 철학,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걔가 하고 있어요. 난리 났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 비하하진 않습니다. 존경하고 대단해요. 내부적인 철학이 대단해요. 난 내랑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저라면은 더 이쁘고 아름답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기 몸을 실제로 캐스팅을 뜨는 거고 실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나중에 엄청나게 변하게 돼요. 이렇게 반대를 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TV 수신에 반대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죽음의 천사냐 미쳤냐? 이게 무슨 이게 죽음의 천사지. 이게 뭐가 말도 안 돼. 그러고 벼락 맞을 것이다. 주민이 80%가 반대하죠. 압도적인 반대죠. 결정적인 반대, 이보다 큰 반대는 없어요. 신문에 났어요. 와, 나치, but 나이스, 나치 것인데 니들이 좋다고 하는 거죠. 알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수석 디자이너고 수석 건축가였어요. 이 사람의 작품을 있었는데 이걸 찾아낸 거죠. 근데 니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더 이상의 반대가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행을 하지 않고 설득을 했답니다. 소통이고 TV 토론회하고 좌담회하고 토론회하고 결론을 늘 만들어내요. 결론은 하자고 하고 하도 반대하니까 로드 고리가 나타납니다. 아트 칸실, 발음이 이제 나빠서 체어맨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카바를 하죠. 안토니오 곰니를 욕할 사람을 나를 욕해라. 안토니오 곰니의 작품은 나중에 엄청나게 영국을 살릴 거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게 될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방의 천사는 곰니의 작품이죠. 20세기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엄청난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열정이 실제 곰니고요. 아까 고리경이고 저게 왼쪽에 곰띠고 오른쪽에 고리라는 시의원이에요. 이 정치 행정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요. 나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이거를 올려놨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정치가가 없을까요? 이렇게 약간 도발적으로 약간 열받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많이 신청해요. 정치인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이 지금 고르고 있어요. 좀 잘라내려고. 많이 와요. 이 사람이 유명해졌죠.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다이애나 영국 그 왕비랑 같이 하고 일단은 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이게 강행이 됐고 30년 자기 공직 생활의 최고래요. 이 사람이. 결론은 성공을 했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는 것도 참 잘했어요. 이 안토니오 곰니라는 사람이 개체대 공장, 망한 공장을 에서 들어가서 실직자들 다 불러 모아요. 여기서 일하자 같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죠. 생활비를 주겠죠. 용접해라, 너는 날라라, 너는 페인트 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대의 주민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인데 높이가 20m, 가로 50m. 상상해 보십시오. 50m짜리의 넓이, 비행기보다 더 넓대요. 그리고 높이가 20m고 제일 걱정되는 게 바람에 안 넘어질까 이거예요. 이게 바람에 안 넘어질까? 이게 이 높이만큼 비결은요. 저도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30m짜리 해봤으니까 이 높이만큼 이때 뿌리는 임플란트처럼 더 깊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딱 연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려면 땅 20m가 파져야 넘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예술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또 그 당시에 그 엔지니어링사랑 협업돼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각가인데 강의한다. 제가 용접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직접 용접 하고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제가 용접을 하면 저는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 용접을 하는 사람은 최고로 용접 잘하는 사람을 불러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생중계가 되고 이 생중계 자체가 바로 히트의 아이콘이 돼요. 1000명이 모이고 이걸 보고 이거만큼 유명해지죠. 진짜 가보고 싶은 거고 이 과정을 다 TV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됐고 이 작품이 완성이 되죠. 처음에 제작 16억 돈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 군데서 후원금이 들어온대요. 돈을 모았대. 국가 기금으로 하게 된 거예요. 높이는 설명했고요.
이거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나한테 기회가 오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더 멋지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광부를 상징했대요. 시커마죠. 코르텐강이라고 쇠 중에 제일 싼 쇠를 쓰고, 왜냐하면 페인트를 안 칠해도 되고 보존을 안 해도 돼요. 한번 녹슬면 더 이상 녹이 안 쓰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처음부터 녹쓰는 쇠를 딱 놔버린 거죠. 그리고 광부를 상징한다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성공했죠. 완전히 성공이 됐고 마침내 진짜 천사가 됐어요. became a real angel이 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동전도 만들고 버스에도 이거 게이츠도 광고하게 다니고 이런 뭐 열쇠고리 등등등 했고,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모형이 소도비에서 경매가 됩니다. 상상해 보시죠. 이거 얼마에 팔렸을까요? 나중에 2018년도에 얼마일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지만 상상도 잘 안 돼요. 44억에 팔렸답니다. 이거 2m짜리예요. 대략 264 요만하죠.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되죠. 예술이라는 게 바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요. 이것도 또 안 되는, 제가 시간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 규모 때문에 멋있어요, 사실은. 규모가 커야 됩니다. 작게 돈 아끼려고 살살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진짜. 확 돈 써야 되고. 그래도 이 작가는 또 대단한 게 돈 안 벌었어요, 이걸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유명해지니까. 예술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저도 그래요. 아까 제주도 거는요, 나 한 2억 가까이 손해봤어요. 내가 중간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 책임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자,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죠. 아까 8조, 연 40억 파운드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고, 이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한 10년도 했는데 80% 만족하고, 하여튼 게이츠에 대해 성공은 역시 대단했어요. 여기에 성공 요인, 피터 스타크라는 영국 예술가한테 이거 처음에 기획을 맡은 것이 나는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회를 만들었죠. 이혼회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보면은 뭔 일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례를 가져라. 외국 사례나 막 외국 말고도 뭐 가령 뭐 포항에서 뭐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그래요. 누군가 책임지고 이건 내가 맡아서 할게요. 책임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이 골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인 시의원이 전폭적으로 자기를 믿고 하라고 하고 이 사람이 책임을 진 것 때문에 됐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여기서 좀 새로운 말이죠. 예술가와 작품을 미리 선정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예술가를 선정하죠. 이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공모랑 달라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나옵니다. 자, 세계 지역의 성공 요인 찾기 첫 번째. 대규모의 아트 마케팅이 다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 벌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부유하게 되죠. 사람이 모이게 되죠. 사람이 모이면은 지들이 이것만 보고 곧장 갈까? 밥도 먹고 또 잠도 자고 또 근처 또 다른 것도 가보고, 실제 게이츠헤드나 이 빌바오 이런 미술관 때문에 그거 하나만 성공한 것 같죠. 그 옆에 달이 나오고요. 그 옆에 또 미술관 생기고 음악당 만들어주고 도시가 다 성공하게 돼요. 그 하나 때문에. 자, 마케팅입니다. 드라마가 있어요.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역사성을 함께 그걸 살려갖고 드라마로 만들어버렸어요. 소신 있는 인물들 빨간색 해놨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정부의 결정을 참 잘했던 거고, 초기 단계에서 역량 있는 건축가를 미리 선정했다. 이거 참 생각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반대로 우리나라 거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공모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까지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작품과 작가를 익명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이제 작품이 나오죠. 지금 세종시에도 세종시 청사 공모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 다시 캔스하니 어쩌니 막 소송 붙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리 짜져버려요. 공모하는 내가 심사위원 들어가. 누구누구 냈어. 알았어. 도와줘요. 그리고 정말 도와주는데 그 관청에 해당되는 좋은 작품을 선정하면서 도와주면 다행인데 전혀 마음에 안 들어도 당선을 시켜놓고 나중에 딜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당선돼 놓으면은 그 관공서에서는요, 이 작품을 설치 안 하면은 소송당하고 설치하자니 미치겠고 보류하기도 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 자, 작가를 먼저 선정해버리면은 그 작가랑 관하고 얘기해요. 우리에서 원하는 건 이거고 이런 거니까 먼저 제안을 한 3개 정도 해주세요. 3개 중에서 보고 고르고 이거 좋은데 이거가 좀 더 어떻게 좀 더 작가 역량 발휘 좀 보완하면 안 되겠어요? 또 3개를 추가로 그 컨셉에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작가의 컨셉을 살리면서 그 관과 얘기가 돼서 정말 이상적인 작품이 나오는 게 안토니오 곰리의 북방의 천사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또 시에서도 전격적으로 밀고 자기들이 골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한테 맡겨놓고 당선됐어요. 네네네. 작가님, 위원님께서 오직 알아서 높은 고견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건 바로 제가 현장 체험으로 라이브로 진짜 생생한 바다에서 물고기 꺼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비판적인 거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책을 보고 하는 강사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들. 아까 읽고 독고타기 나왔어요. 난 독고타기에 참 감명을 받았어요. 어릴 때 제가 공부 못하는데 얘는 울지 않는 소년 막 역경을 느끼려고 막 역경 속에서도 혼자 뭔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성공하죠. 그런 드라마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한테 영웅이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서로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절망 속에도 기적이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그거. 기적이 꽃을 핀다. 저한테 가장 많이 영감을 줬던 음악을 하나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니 도렐리의 리메시다. 제목은 눈물 속에 피는 꽃이랍니다. 사연 많은데 일어나가지고 성공하고 저는 처음에 가사도 몰랐는데 이 음악만 듣고 감을 얻었어요. 나중에 노랫말을 찾아냈더니 그런 말이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1000번 이상 제가 힘들 때 이제 망해가지고 그 미술학원에다 망한 적이 있거든요. 창고에서 혼자 10년을 사는데 거기는 진짜 쥐도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어쩔 때는 있잖아요. 내 침대가 이렇게 이 정도 테이블에 높아요. 어쩔 때는 신발이 이렇게 바로 옆에가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신발이 바로 머리에 있어요. 그 정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음악으로 다시 저는 일어나게 됐어요. 자, 다음 또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제가 연구하는 작품을 한번 한 5분 정도만 보죠. 다음. 자, 이거 보시죠. 아까 이제 마신 거, 이순신 상징. 여기 내부 건축으로 되고 미술관, 박물관 있고 이순신의 고증을 거친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칼도 그렇고 갑옷도 다 상상이고 얼굴도 작가 얼굴을 담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굴이 중요하지 않고 포즈로 당당한. 제가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모형에서 아이디어였어요. 관우인데 이렇게 관우가 팔짱 끼고 있는 조그마한 모형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바꿔봤어요.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높이가 100m짜리 이순신. 저는 돈 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주사 바늘에서 아이디어 얻었다고 그랬죠. 이거예요. 바늘을 수백 개를 모아갖고 깎아버리면은 어떨까? 이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PVC 플라스틱으로 하게 됐고 그 플라스틱을 한 거를 이제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참 사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했고 도심에 설치하게 되죠. 나르는 말, 우리나라 천마도도 있듯이 서양의 페가수스도 있지만 이런 걸 구상해봤고 이런 거 있고 밤에 조명 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죠. 거물의 피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루이비통
건물을 내가 가상으로 해봤어요. 루이비트시 하도 나한테 의뢰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위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섬광처럼 도시에서 이렇게 있고 저기를 궁금하게 해서 가서 보면은 조명도 있고 저기서 음악도 나오고 그 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상상으로 해봤어요. 상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사랑을 테마로 한 건데 이제 가상이에요. 저는 여의도를 생각한 거예요. 또 싱가포르의 어떤 섬 같은 건데 연인인데 만약 이걸 기회를 제가 한다면 이건 이제 실제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연인을 공모할 거예요. 그리고 부부도 좋고 연인도 좋고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한테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준다. 사진만 제출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울리는 얼굴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실제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 또 아니면 우리나라 스타, 뭐 송혜교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스타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일단은 공모를 해서 소재를 찾는 거, 스토리텔링이 돼갖고 주민 참여하고 관심을 끌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은 모습을 해갖고 이제 연인들의 상징, 그리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더라 하는 그런 테마를 구상한 거예요. 이것도 나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Art change the world, I agree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yes I agre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멘트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이 자리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주신 청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